연력학에서의 일의 종류, 팽창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의 정의는 이미 일반 물리 같은 데서 잘 알고 있겠죠. 힘을 작용하여 그 작용하는 방향으로 거리 S만큼 이동했을 때 한 일은 W는 힘 곱하기 거리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힘은 벡터겠죠. 힘은 벡터라서 벡터와 변이 벡터, 이동한 변이 벡터를 곱 내적으로 주어지게 돼요. 이게 힘의 일의 제대로 된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A 벡터 B의 는 F 크기 거리 S, S의 크기를 S라고 하면은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이동한 거리 전체에서 일정하지 않을 때 그림 3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적분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이동하는 거리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힘의 크기도 계속 같은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때는 아주 짧은 거리 이동했을 때의 일을 갖다가 F.ds라고 하고 그것을 전체 1에서 2까지 적분한 일을 이게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림 1에서 힘의 작용 방향이 같고 힘의 방향이 같고 거리가 같은데 이게 일정하지 않을 때 역시 FDS를 적분하면은 1, 2 과정에서의 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팽창일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의 정의는 힘을 움직인 거리에 적분하는 게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력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물체가 이동하기보다는 시스템이 팽창 또는 압축할 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4처럼 실린더에 열을 가든지 하면 팽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피선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 P에다가 이 면적을 곱하면은 힘이 되겠죠.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힘 F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압력 P와 피스톤의 면적 A의 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이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짧은 거리 ds만큼 이동했을 때의 힘 곱하기 ds를 우리는 아주 작은 일 델 W라고 나타내면은 힘이 PA이기 때문에 ds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S를 우리는 AS가 단면적 곱하기 거리 하면은 DD 아주 작은 최적 팽창이 PD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 W는 PDV 그리고 이것을 1에서 2까지 팽창했을 때는 적분하면 되겠죠. PDV를 델 W를 1에서 2까지 적분한 것을 W 또는 W1,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해서 팽창일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압축하면 2를 받겠죠. 압축일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걔가 2를 받으니까 팽창일은 플러스고 압축일은 마이너스인데 그냥 팽창일이 마이너스 50이다. 그냥 그러면은 압축일이 되는 거죠. 팽창일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이와 같은 팽창일의 중요한 사항은 식 5로 주어지는 일이 시스템 팽창 관계되는 일이라서 팽창일 또는 압축일이라고 합니다. 식 5는 뒤에서 설명하는 준평형 과정에서 성립합니다. 이 식이 아무데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 압력을 P라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준평형 과정에서 성립합니다.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 5로 이를 계산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알려져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P와 V의 관계를 알아야 그래야 이 P, 예를 들면 y dx라 그러면 y가 x의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적분을 할 수 있듯이 이 P와 V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과정에서 팽창일에 대해서는 또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식 5로 정의된 일을 PV 선도로 나타내면 일의 크기는 PV 선도의 1에서 2 과정으로 간다면 이 아래 면적이 바로 1이 되겠죠. 우리 수학에서 y dx는 fx dx는 이 그래프의 밑에 면적이듯이 PdV도 1입니다. 그런데 이 1은 팽창일 또는 압축일일 때 그렇습니다. 모든 일반적으로는 1 그러면 안 되고 팽창일 또는 압축 이렇게 표시되는 1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림 5의 A 같은 경우는 과정이 1에서 2와 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 1은 팽창, B가 팽창하면서 B가 커지죠. 팽창하면서 하니까 외부의 일을 하는 거고 플러스 W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에서 1 과정으로 일을 한다면 W21 인테그랄 2에서 1 PdV 하면 2에서 1까지 즉 이 경우 마찬가지죠. 인테그랄 y dx를 2에서 이쪽에서 x2에서 x1 쪽을 하면 마이너스죠. 이거는 마이너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즉 2에서 1까지 과정이 압축 V가 줄어드니까 압축이죠. 압축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부는 음이 되겠습니다. 즉 외부에서 개의 일을 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고 이것은 개가 시스템이 외부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외부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으로 정의하고 외부에서 개로 일을 할 때는 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일의 단위는 이미 잘 알고 있겠죠. SI 단위에서는 주를 사용합니다. 공학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 force 메타를 힘, 이게 힘 곱하기 거리죠. 줄은 뉴턴 메타가 되겠죠. 이거와 이거 사이는 쉽다 그랬죠. F가 9.8입니다. 1kg force 메타는 요 F가 지구상에서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9.8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준평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쿼자이 이퀴블리엄 스테이트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일을 구할 때 외부에서의 압력도 실린더 내부의 압력과 거의 동일하다고, 즉 P인과 Pout이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같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바뀌는 경우에도 서서히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이 준평형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부 압력이 외부 평형을 이루며 천천히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준평형 과정이다. 쿼자이 이퀄리브럼 평형인데 쿼자이 준. 이 과정이 천천히 변하여 개의 내부도 균일한 상태로, 이 P도 균일한 상태로 변하고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도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아주 미소한 차이를 가지면서 약간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높아야 움직이니까.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준평형 과정입니다. 실제 과정은 준평형 과정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연력학에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준평형 과정으로 가정해서 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실제와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준평형 과정으로 가정을 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외부 압력이 알려진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압력과 이 압력이 많이 차이 나고 외부 압력, 바깥쪽의 압력이 알려진 경우, 예를 들면 P 대기압이라든지 P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때는 바깥쪽의 압력을 사용해서 적분을 해야 걔가 외부에 한 일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서 하는 일은 이 압력을 P 아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를 경우에. 그림 6처럼 제일 쉬운 경우가 이거죠. 압력이 일정하다. 물건이 위에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무게하고 일정하면은 압력이 일정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식으로부터 쉽죠. P가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P dV가 되고, dV 이걸 적분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죠. V1, 2.
따라서 2. 이 차이를 우리는 델타 V라고 얘기합니다. P 델타 V. 따라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어떤 과정에 따라서 P와 V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는 P가 컨스턴트일 때는 아주 쉽게 P 델타 V로 이루어지고요. 연력학에서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팽창 이론에 대해서는 뒤의 3의 3절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연력학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팽창일 또는 압축일이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력학에서는 유체역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블 물질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이러한 경우에 주로 축 펌프, 예를 들면 펌프, 그 다음에 터빈이 있습니다. 펌프나 터빈에서는 축이 연결되어 전동기로 축을 돌려주면 토크와 이 회전수에 의해서 펌프에 일을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는 일을 우리는 샤프트 워크, 축에 의해서 일이 전달된다 해서 축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에 계속 회전하고 있으니까 1초당 전달된 축일을 우리는 축동력, 동력의 단위를 많이 사용하겠죠. 축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토크와 오메가의 각속도로 움직여줄 때 축에 전달된 동력은, 축동력은 샤프트에 의해서 단위 시간에 W 축동력입니다. 토크와 오메가로 주어집니다. 토크의 SI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힘 곱하기 토크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가 R이 되겠죠. 그것은 뉴턴 메타.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라 하면 SI 단위에서는 얼마만큼 초당 얼마만큼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는데 radian per s가 되겠습니다. 이 radian은 무차원입니다. 차원이 없습니다. 각도는 무차원. 그런데 이렇게 radian s 뉴턴 메타의 단위를 써준다면 이 계산되는 예를 들면 20뉴턴 100이라면 20 곱하기 100 1000 와트가 되겠죠. 주울 퍼 초당 하는 주울 퍼 세크를 와트라고 하겠죠. 1000와트, 1000주울 퍼 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오메가 대신에 RPM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RPM은 Revolution per Minute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당 몇 회전하느냐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500rpm으로 회전한다. 토크가 이러면은 토크가 20이고 500이면 20 곱하기 500 이렇게 답을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rpm을 radian per second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단위 환산을 몇 번 했죠. 이것을 radian per s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회전은 몇 radian인가? 한 바퀴 회전입니다. 한 바퀴는 1회전은 2파이 radian이고 곱하기 또 분을 없애려면 분을 위에 가고 초가 밑에 1분은 60초죠. 따라서 revolution 지우고 미니 지우면은 radian per second인데 여기 남는 숫자는 60분의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500rpm은 500 곱하기 60분의 2파이 한 다음에 radian per s 한 다음에 아까 전에 20이면은 20 곱하는 숫자에다가 와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펌프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이고요. 터빈은 반대로 유체하면서 이걸 돌리면은 반대로 외부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일, 우리 앞에서 3절을 1과 2를 구분할 때 얘기했죠. 전류로 지금처럼 시스템이 이렇게 전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역시 동력으로 나타내죠. 전류가 I가 흐르고요. 암페어, SI 단위 암페어입니다. V는 잘 아는 볼트, R 저항을 주어지는 경우는 오메가. 이 단위로 하면은 IV를 곱하면은 동력, 전달된 동력은 역시 와트가 되겠죠. 와트. 예를 들면 쉽죠. 20A의
200V다. 이는 4000 어쨌다고? 4000W. 즉 암페어와 볼트는 SI 기본 단위입니다. SI 기본 단위를 하면 다 답도 동력이니까 와트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I 제곱 R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일, 또 한 경우는 스프링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링 일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훅스의 법칙. 그래가지고 원래에서 늘어난 길이 힘 F로 늘어난 길이에는 이런 사이가 있는 거죠. F는 KX 또는 원래 길이에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늘거나 줄은 길이가 되겠고 K는 스프링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 일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그림 8처럼 P가 있는데 스프링이 장치가 되어 있고 스프링의 위기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F 외부의 힘이 알려져 있죠. 어떻게 알려지냐면 F는 KX라는 것로부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적분하면 되겠죠. F는 KX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F 여기서부터 늘어난 거리 F dx에다가 x1에서 x2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즉 fx dx fdx 힘 곱하기 근데 1에서 2까지인데 이때 힘이 kx로 주어지게 되겠고 이 kx인데 k는 일정한 경우 나가고 x에 대한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이 되고 적분 구간을 1에서 2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스프링에 해준 일은 뭐가 시스템이 스프링이 해준 일은 2분의 k x2 제곱 마이너스 x1 제곱으로 계산된다는 거. 이거는 적분하기 때문에 적분하는데 f라는 것이와 x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 장력 관련 일이 있겠습니다.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 액체 분자 사이의 응집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보통 시그마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액체는 서로 응집하는 것과 이쪽 표면에 부착하려는 힘,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되겠고요. 표면 장력은 어떤 힘이 표면에 작용할 때 표면적을 늘릴 때 단위 표면적을 늘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는 보면 표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체역학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 장력의 단위는 단위 길이당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단위 길이당 힘이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이런 차원을 가지고요. 이 표면 장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체역학의 기본 2의 7절 유튜브 강의도 여기도 있으니까 조금 길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조하기 바라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표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처럼 그림 11이 되겠습니다. 그림 11처럼 비누막에 철사 비누막에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길 때 비누막의 표면적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철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비누막에 일을 하게 되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표면 장력에 의한 힘과 이 힘은 표면 장력을 이겨내서 힘을 잡아 당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표면 장력이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철사 두께가 있습니다. 비누막. 따라서 비누막과 표면과 접하는 표면은 요거와 아래쪽 요거 2L이 되겠죠. L. 2L 부분에 작용하는 시그마에 가 바로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F dx인데 이 F는 표면 장력 시그마 2L이 되겠죠. dx를 하면 시그마 dA 마찬가지로 2L dx가 바로 da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x를 잡아당기면 표면적이 늘어나는데 표면적은 똑같습니다. 비누막을 위에서 보면은 비누막의 표면이 앞면과 뒷면 표면적이 2L dx만큼 늘어납니다. 앞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 면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께가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늘어나는 면적이 바로 dA, 이런 식으로 시그마 dA처럼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의 2절 연력학에서의 일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의 2절인가?